자, 유튜브로 보시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금요일에 이어지는 우리 UEC 피파 월드컵 이제 준결승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단 나이지리아가 지난주 경기에서 우리가 지난주 6월 5일에 이어졌던 경기 있었잖아요. 6월 5일에 우리가 이제 나이지리아를 잡고 결승에서 이제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6월 5일에 이어졌던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연장전에서 잡았잖아요. 연장 승부 접전 끝에 우리가 1대0으로 잡아가지고, 근데 심판 판정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지난주 6월 5일에 있었던 경기 있었는데요. 지난주 6월 5일에 심판진들 누군지 아시죠? 바로 호세 마리아 산체스, 그 심판진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나이지리아를 잡았고, 또 8강에서 우리 에콰도르를 잡았고, 16강에서 이제 8강에서 나이지리아 잡았고 16강에서는 에콰도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 정도만큼 에콰도르 상대로는 무조건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경기에서 감비아와의 3차전에서는 0대0 무승부 이어졌었고, 네, 0대0으로 무승부로 이어졌다가 게다가 우리가 온두라스전에서는 2대2 무승부, 그리고 지난주 경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프랑스를 한 번 잡았잖아요. 근데 프랑스를 잡았고 에콰도르도 잡았고 나이지리아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이탈리아만 잡으면 우리는 아시아의 최강국의 또 유럽팀을 다 꺾고 이기면은 이제 유럽팀만 잡으면 돼요. 유럽 국가대표팀들 다 잡으면, 프랑스도 잡았죠, 이제 남미팀들 다 잡았죠, 아프리카 팀들 꺾고 이겼죠. 그럼 이제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가 이탈리아만 잡으면 무조건 우리는 결승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결승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우루과이와의 승자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루과이를 잡는다면 결승에 가서 이제 남은 건 결승에서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 말고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만약에 김은중호가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이탈리아 선수들을 분석해야 되는 시간이 좀 이어지는데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잡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이탈리아는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이탈리아는 에스포지토, 발단치, 그리고 암브로시노, 카사데이, 지오바니, 이 5명의 중원의 역할과 또 공격적인 투톱의 역할을 주어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그 카사데이하고 지오바니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고, 또 경기 태세를 갖고 있는 선수가 발단치 선수고, 또 암브로시노 선수는 공격의 왼쪽 역할과 또 에스포지토 선수는 오른쪽의 역할이 또 순조롭게 진행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선수가 바로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이영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선수가 바로 그 장신 선수잖아요. 게다가 김천상무에 소속된 선수고, 또 강성진 선수는 FC 서울의 또 눈에 띄는 선수, 그리고 김용학 선수뿐만 아니라 최석현 선수가 제일 또 헤딩력이 좋은 선수라서, 근데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또 헤딩력도 좋고 그 발 감각도 좋고 해서 제일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최석현 선수와 이승원, 이영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석현 선수는 병민재라고 불리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2의
불릴 만한 선수가 바로 최석현 선수예요. 왜냐면 세리에서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최석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석현 선수가 그 수비 역할을 카사데이를 잡을 수 있을지가 문제지만, 근데 카사데이 선수가 무조건 공격적인 역할을 역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암브로시노가 왼쪽에서 옆에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만, 근데 지오바니 선수가 패스를 잘 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암브로시노뿐만 아니라 발단치 선수를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니면 뭐 왼쪽이든 중원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원의 5명의 선수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카사데이를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지오바니를 어떻게 뚫리느냐가 중요하고, 게다가 상대의 포지션 역할은 오히려 4-2-3-1 포메이션 역할이 겁나게 좀 좋아요. 암브로시노와 에스포지토 선수는 왼쪽과 오른쪽의 중원의 역할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발단치밖에 없고, 하지만 중원의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진영에서는 카사데이와 지오바니를 어떤 식으로 막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서 옆에서는 앞에서 공격과 또 뒤에서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있는 선수는 카사데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이 과연 이탈리아 상대로 이제 결승에 올라간 쪽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선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카사데이를 어떤 식으로 위치를 바꾸느냐가 중요하지만, 위치를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설명하기 좀 긴데, 뭐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이길 수 있는 쪽은 최소한 눈에 띄는 선수를 항상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격의 위치 선정은 좀 나쁘지 않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쪽에서는 뭐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경기에서는 좀 난리가 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 공격을 이어진 쪽에선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제일 문제는 그 공격의 패턴과 수비적인 역할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아까 제가 가만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카사데이와 지오바니의 그 호흡이 딱딱 맞게끔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사진 잠깐만 치우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암브로시노와 에스포지토의 그 사이드 진영을 역으로 찬스로 이용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이영준 선수가 오히려 드리블과 개인적인 그 개인기 같은 게 좀 있어요. 개인기와 드리블, 그리고 따내는 그 볼을 따내는 당상에서 그 솔직히 말해서 이영준 선수가 김천상무에서 뛰고 있다는 생각은 알고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카사데이와 지오바니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제일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당히 이 중심적인 문제는 카사데이를 항상 막아야 될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최석현 선수가 제대로 수비를 역할로 이용한다면 그 정도는 무조건 잘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카사데이를 공격적인 역할에서 수비 형태를 바꿔준다면, 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지수, 배서준 말고도 최은하고 황인택, 조영광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수비를 무조건 따돌릴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박현빈 선수하고 배준호 선수 그 공격이나 수비 역할을 항상 이렇게 따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네, 황인택 선수하고 조영광 선수 그리고 최혜은 선수를 수비적인 역할을 백스리 형태로 이어지면서 백스리 형태로
최혜은 선수하고 황인택, 조영광을 무조건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만약에 황인택, 최혜은, 이지한 선수를 공격에서 수비를 아마 그 포지션을 바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이지한 선수의 역할은 그 포지션의 역할은 수비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공격 겸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하고, 또 최석현 선수를 항상 중원에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원에서 내려오는 쪽에서는 이 선수 있잖아요. 길라르디, 그리고 과리노, 투리키아, 그리고 자노티 선수가 저거 수비에 5백을 또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5-4-1 포메이션이라든지 4-2-3-1 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술적으로는 4-3-3 포메이션이나 3-4-2-1 포메이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4-4-2 포메이션이든 4-2-3-1 포메이션이든 간에 뭐 4-1-2-4 포메이션이나 뭐 4-1-2-3 포메이션이나 뭐 그런 정도는 쓸 수 있는데, 4-2-2-2 포메이션 쓴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일단 김준홍 선수도 매일 또 그 역할의 위치가 좀 이어지지만, 근데 이탈리아 선수 보면은 디플랑시 골키퍼가 제일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하나고, 게다가 또 한 명의 선수는 암브로시노, 그리고 에스포지토, 발단치, 지오바니가 공격적인 패턴에서는 역할이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선수 중에 하나고, 근데 여기서 카사데이 선수가 암브로시노에게 패스를 준다면 우리는 최석현이든 아까 황인택 선수도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최은 선수도 정확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공격에서는 수비적인 역할에서 항상 막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번 주 금요일이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이 이제 이탈리아전 준비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제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건 카사데이, 지오바니, 발단치 공격적인 3톱의 역할이고, 최우선적으로는 그 공격적인 3명의 카사데이, 지오바니, 에스포지토나 암브로시노, 또 발단치 선수를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월요일에 주두 썬데이하고 무함마드 선수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8강에서 나이지리아와 경기했을 때 살림파고 주두 썬데이, 무함마드 선수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점했으면은 나이지리아가 준결승에 갈 뻔했어요. 진짜 잘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기서 나이지리아한테 지면은 연장에서 못 가고 여기서 2-1로 역전패 당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중심적인 이 선수가 이탈리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지, 그 선수에 보면은 뭐 암브로시노나 발단치, 지오바니에게 삼각 형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암브로시노, 카사데이, 지오바니에게 이 역할을 좀 더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 중에서는 최고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 공격 패턴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될지가 문제고, 우리가 뭐 배서준 선수라든지 최혜연 선수라든지 뭐 최석현 선수라든지 이런 역할을 통해서 뭐 중원에 내려올지 아니면 공격형에서 올라올지가 중요하지만, 근데 수비적인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막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뭐 최석현 선수하고 최혜연 선수의 수비의 그 방어 형태를 만든다면, 뭐 상대가 이탈리아의 공격에 2명이나 3명의 숫자나 5명의 숫자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 주두 썬데이가, 만약에 카사데이가 주두 썬데이라면 정확하게 공격을 다 읽고 있을 거예요. 패턴은 다 읽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발단치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뭐 이승원 선수라든지 강성진 선수라든지 뭐 강성진 선수가 오히려 쉽게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쉽게 이어지지 못할 것 같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카사데이를 항상 경기 태세 중에 한 명이고, 게다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잡는다면 암만 조영광 선수라든지 최혜은 선수라든지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이제 나머지 경기 어떻게 되냐, 이제 우승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준결승에서 이제 포상금이 좀 주어지잖아요. 지난 2019년 때는 우리가 포상금은 이제 2천만원이 또 지급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피파 U20 월드컵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이후부터는 우리가 16강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잡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최소한 목적은 이제 우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우승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힘껏 최선 다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영준 선수가 항상 큰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게 이어지잖아요. 이영준 선수가 발빠름도 놀랍게도 좀 좋긴 하지만,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부상만 조심해야 되고,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상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경고 누적 퇴장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 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잡게 되면 우리가 8강에서 8강이 이제 거의 끝났죠. 8강 경기에서는 나이지리아 꺾었고, 준결승에서는 이탈리아 잡고 이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결승 티켓이 딱 한 장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한 팀만 결승 티켓을 손에 쥔 팀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루과이가 이스라엘 잡게 되면은 우루과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게인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첫 번째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한민국이 과연 우루과이와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만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결승 무대에 진출한 쪽은 우리 김은중호의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이탈리아의 반격이냐, 제일 중요합니다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는 공격적인 패턴은 항상 읽고 다니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데 쪽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6시 경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먼저 꺾고 이기면 그래도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경기에선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결승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승 간 쪽이 좀 오히려 훨씬 낫겠지만, 근데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 내일 모레 금요일에 또 이제 새벽 6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 6시는 좀 오히려 빡세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준결승에서 결승에 올라간 쪽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탈리아가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준결승에서 우리가 준결승에서 결승에서 만난 쪽은 이제 이스라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결승에 올라갔다면 이제 남은 쪽은 이제 이스라엘과 우루과이 둘 중 한 팀은 누가 올라갈지는 문제고, 근데 우루과이도 상당히 강해요. 우루과이도 상당히 강하지만 상대는 우리나라가 또 결승에 가면 대한민국이 과연 결승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밀어붙여야죠. 근데 유럽 팀의 강호 스페인도 거의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스페인도 일본한테 진 다음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 언제적이냐, 스페인과 일본과의 경기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 때 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과 일본과 경기했을 때부터 일본이 스페인을 잡고 이겼고, 그리고 우리가 이탈리아를 잡게 되면은 아시아 팀들 가운데 상당히 애매할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만만하게 보니까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한민국 대표팀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항상 그 사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중요한 건 이번 경기가 상당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어떻게 경기를 이어지냐가 중요하지. 근데 거기까지 보면은 뭐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경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있지만 그 이번 주 경기가 내일 모레가 아마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거든요. 그 뭐냐면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나마 쓸만한 선수들이 누가 있냐,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한민국에 이영준 선수가 있잖아요. 이영준 선수가 그나마 공격을 잘하는데 패턴도 다 있고 그 상대 선수를 따돌리는 기억도 있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남은 기록을 어떻게 하냐,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잡아서 무조건 잡게 만드는 그 행동을, 뭐 이탈리아 선수쯤이야 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경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 확인해보니까 이탈리아는 그나마 공격의 역습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잡는 것 뿐만 아니라 뭐 그래도 경기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하지,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뭐 이탈리아 쪽은 상당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그 경기를 잡느냐가 중요한데, 이탈리아는 그나마 공격에서 역할을 반드시 잡는다면 뭐 괜찮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나마 훨씬 더 잡기가 쉬워진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나마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경기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건 우리의 믿음 뿐이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반드시 잡아야 할 숙제는 카사데이를 잡아야 된다. 카사데이를 만약 못 잡을 시에는 우리는 결승도 못 가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 카사데이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지, 카사데이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카사데이를 누가 이런 식으로 잡느냐,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연하게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을 만한 팀이 뭐 우리가 뭐 물론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됩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숫자에 불과하고 뭐 경기 상황에서는 뭘 어떤 식으로 이어졌냐가 중요한데 근데 뭐 확실한 건 대한민국 쪽은 일단 대한민국이 만약에 결승까지 가면 우리가 우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루과이도 만만치 않지만 이스라엘도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도 우루과이를 잡는다면 결승에서 우리나라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승 가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3, 4위전까지는 가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은 3, 4위전보다는 결승이 먼저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있을 거예요. 왜? 조별 예선부터 시작해서 준결승에서 이제 당당히 올라왔잖아요. 대한민국은 준결승부터 이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한민국은 항상 준결승에서 잡고 결승까지 잡으면 우리가 우승하게 쉬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김은중호의 대표팀에서 읽기 어려운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무릎 꿇만한 팀은 아닙니다. 왜냐? 이탈리아는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쉽게 잡아서 뭐 물론 이탈리아 잡아서 결승에서 이스라엘과 만나면 그 정도 확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잡냐? 무조건 결승에서 가면 뭐 우루과이와 이스라엘 둘 중 한 팀은 누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결승에서 이스라엘과 만나면 반드시 잡아서 우승까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전체 우승이라는 걸 안겨줄 수 있고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게 있을지 않을까. 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새벽 6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아프리카TV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상파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 다이렉트 방송이란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보시면은 뭐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프리카TV에서 제가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입중계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